안녕하십니까. FTA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FTA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그래서 FTA는 이제 자유무역이다라는 거죠. 자유무역. 그래서 FTA는 이제 이 FT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영내라는 말을 씁니다. 영내, regional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영내라는 얘기는 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하나의 자기 국내와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국내와 같은 효과를 가지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 기업과 같은 어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물론 이제 완전 이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FTA 어떤 그 체결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회원국 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이 FTA는 리저널하다 지역 간 FTA다. 인접했거나 아니면 인접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제 뭔가가 잘 통하는 그러한 국가끼리 서로가 협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FTA다 이런 거죠. 그래서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금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 자기의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물론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악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의를 할 때 이제 점차적인 이제 점차적인 개방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자유로운 물건과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하는 것을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관세 동맹으로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관세 동맹이란 것은 타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그걸 이제 관세라 하죠. 그거를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철폐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동의 시장, 완전히 이제 전부 다 자국 기업과 똑같이 해서 그러면 시장이 넓어지죠. 예를 들어서 이라고 합시다. 일이 됐지만은 아세안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나중에 하게 되지만요. 4개국 한 6개국 그러니까 아세안에다 좀 더 덩치를 키운 RCEP이라는 그런 있죠. 아세안 10개국에다가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 같이 조인해 가지고 호주 이제 뉴질랜드까지요. 그러면 덩치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이게 보통 덩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RCEP이라는 메가 FTA는 EU보다 더 큰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국은 아직은 이제 타결만 되고 최종 인준은 내년 2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된다면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에 가입국들의 인구가요. 또 인도도 있고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계 GDP의 30%, 세계 교역량의 30%. 엄청나죠. 그럼 이 공동시장이 우리가 그거 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만 이제 우리가 팔거나 아니면 이웃 나라하고 몇몇 나라하고 파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는 관세를 철폐하다. 나중에는 똑같은 각 이 회원국들의 자신의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함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시장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 통합을 단일 시장화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죠. 최종적인 목표다. 하나의 시장으로 해서 단일 시장화 함으로써 단일 시장화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그룹 이외의 어떤 그룹 이외에서 모든
그 제약 없이 완전한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완전한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정말 자기 나라처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단일 시장화한다. 이건 진정한 의미 경제 통합이 되는 거고 마켓을 굉장히 넓혀버리는 거죠. 넓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 하나만 있고 뭐 옆에 뭐 일본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시장이 그 뭐 한두 나라지만 이 마켓을 엄청나게 높음으로써 우리가 기여를 자유로운 무역을 하면서 그 무역의 발륨을 그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무역이 이제 우리가 왜 자유무역을 하느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무역까지 지금까지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은 한 15개 나라가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자유무역을 옛날에 칠레하고 자유무역 할 때 우리 농민들이 막 반대했죠. 왜? 칠레는 농산물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우리 요즘 보면 칠레산 포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그죠? 굉장히 그거죠. 뭐 또 칠레에서 나오는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다행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포도주가 주력 상품이 아니라서 한데 이제 포도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에 농산품에 대한 이제 칠레가 그 어떤 우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라든지 이제 농업계에서 많은 이제 저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센이죠. 아센은 10개국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한 아센 FTA가 돼 있고요. 남미 쪽은 한 페루, 그 다음에 호주하고도 했고요. 뉴질랜드하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했고, 인도하고도 됐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도 타결이 됐죠. 캐나다, 그 다음에 베트남하고도 됐고요. 그 다음에 EFTA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EU가 있죠. EU. 그죠? 이제 EU하고도 체결했지만 이 FTA라는 것은 이 국가들은 EU가 나중에 뒤에 되면 EU 형성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EU에 저항해가지고 나온 국가들이 다시 자기네들끼리 모인 것이 바로 그다음에 하고도 FTA를 체결했고 또 콜롬비아하고도 FTA가 체결된 이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자간 FTA하고 좀 다자간 FTA 이렇게 해서 이제 체결된 현황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FTA가 체결됐나 정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FTA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FTA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FTA는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에서 구매하면은 최적의 어떤 그 구매가 되고 어디에서 생산하면 최적의 생산이 되고 어디에서 판매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FTA가 체결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가와 우리 국내와 같은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FTA가 아까 이제 우리가 관세 동맹에서 공동시장에서 단일 시장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다음 단일 시장에서 또 뭐냐면은요. 단일 시장에서 또 완전히 이제 단일 시장이 된 가장 대표적인 예가 EU입니다. EU는 다른 FTA 경제 공동체 플러스 정치 공동체입니다. 왜 정치 공동체냐 하면요. EU 자체의 의회를 만들고요. 각국 나라별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듯이 EU 나라에서 EU 그 자체에서 또 뭡니까? 나라의 인구별로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별로 EU 각 나라의 어떤 대표를 뽑고요. 그 대표들이 모여서 EU 의회를 만들고요. 그 EU 의회에서 또 뭐냐면 의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EU를 대표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 공동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치 공동체적인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발달됐다. 근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가능한 이유가 원뿌리 자체가 EU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서양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뭐 이러니까 뭐 프랑스 왕이 뭐 포르투갈 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유럽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얽혀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네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역사상으로도 정치적인 공동체였던 적이 많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까지 진행되는 이제 이러한 우리가 그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스텝 처음에는 이제 회원국 간에 이제 그 뭡니까 관세를 철폐하자. 예를 들어서 나프타가 그랬죠. 나프타는 지금 이제 뭐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한 나프타가 처음에는 이제 neighboring country까지 인접돼 있으니까 이 인접된 나라들 안에서 뭡니까 관세 먼저 철폐하자. 뭐 우리 바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나라 기업이 인접된 노동력이 싼 지역에 가서 이제 매뉴팩처링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출된 걸 자기들이 또 왔다 갔다 이제 자유롭게 하려니까 관세가 철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이제 나라들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게 이제 외국 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 투자된 자본에 의해서 기술이 이전되고 또 좀 더 하이테크한 경영 기법이 이전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job creati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인구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이제 고용이 창출되는 이제 그런 이제 서로가 이제 윈윈하는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지만 윈윈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영내라 비전을 FTA가 체결된 지역 내를 우리가 지역 내를 영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 철폐하는 것이 당시에 스텝 1 단계에서는 FTA 주된 이제 목적이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시장.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스텝에 가면은 단일 시장이죠. 단일 시장은 관세도 철폐하고, 그죠? 이제 아까 그 싱글 마켓으로 가는 거예요. 싱글 마켓으로, 그죠? 영내에서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한다. 자, 관세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관세부터 해가지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동할 수 있습니까? 노동력이, 즉, 인력이 자유롭게 이제 EU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EU는 그 노동자들이 그 EU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든 가서 이주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한 나라 같이 된다. 그래서 그건 단일 시장이다. 싱글 마켓이다. 우리가 그걸 이제 싱글 마켓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가 돼.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 그게 싱글 마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산 요소들 이런 이제 또 뭐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FTA를 체결한 지역에서는 자기 나라처럼 이동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는 단일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단일 시장이 됨으로써 좋은 점은 뭡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내가 더 많은 곳에 팔 수 있으니까 교역량이 증가하고 교역량이 증가하면 각국의 GDP가 증가하고 각국의 GDP가 증가하면은 개인당 GDP가 증가하고, 그죠? 개인당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은 개인이 더 많은 돈을 보유하고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의 최종 뭡니까?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인류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RCEP이 이제 우리가 동남아의 아세안 10개국이죠. 아세안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RCEP이 형성되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결되고 비준 이제 우리가 보통 타결이랑 협상이 타결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정상들끼리 대표들끼리 이제 어그리를 한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FTA라는 것은 외국과의 협정입니다. 일종의 국회에서 비준을 못 받으면 사실은 이제 이게 발효가 되지가 않죠. 그죠? 효과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법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요. 법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법하고 자기 나라 법하고 또 이렇게 이제 상충되는 점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절해서 법을 조절해 가지고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각국에서 모두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협상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은 이러니까 이런 문건이 들어가고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이건 반한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다. 뭐 그러면 이거는 요 정도 양보할 테니까 너희 나라 의회에 가서 이걸 설득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RCEP이 뭐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태국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일단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했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각국으로 이제 지금 다 가라. 이제 가서 요거 이제 협의한 걸 갖다가 비준을 받아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끝을 보자라고 이제 됐죠. 만약에 RCEP이 이제 RCEP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시겠습니다. 아시안 10개국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16개국이 이제 어그리를 한 그러한 메가 FTA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EU보다 더 큽니다. 왜? 인구면에서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발륨면에서도 30%, GDP에서도 그 쉐어, 그 몫이 한 세계의 GDP의 한 30%를 점하니까 엄청난 이제 제일 큰 이제 메가 FTA가 되겠죠. 이제 그게 하기 전에는 일단 EU가 지금은 이제 가장 큰 FTA입니다. 근데 EU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적 공동체에서 단일 시장화 됐죠. 그죠? 물론 이제 최근에 브렉시트라 해가지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이제 물론 그게 지금 아직은 탈퇴가 100% 이제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탈퇴도 영국은 뭐냐면 탈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EU와 영국 간에 합의를 해서 어그리를 해야 되고 탈퇴 부분에 대한 조건도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이 모두가 있는 곳이 뭐냐면 리스본 조약이랍니다. 리스본 조약은 아까 말씀드렸죠. EU는 어떻다 했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은 EU의 헌법이 있고요. 또 EU의 헌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리스본 조약입니다. 그 리스본 조약에 의해 가지고 탈퇴하고 이유는 아직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일 큰 단일의 시장이죠. 그럼 그 형성 과정을 한번 보면 EU가 아주 되게 재미있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EU 형성 과정은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는데 우리가 EU 하지만 EU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뭐 때문에 형성됐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제 커먼 센스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EU가 형성되는 건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그냥 ECSC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인데요. 그러면 EU가 왜 석탄 철강 공동체냐? 자, 유럽이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모두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보호무역이었죠. 자, 뭐 그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데가 어딥니까? 이탈리아나 또 어딥니까? 제일 키맨은 독일이었죠. 자,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무기는 대부분 뭐로 만든 탄광. 자, 또 탄광이 뭐에서 납니까? 석탄에서 나오죠. 채취해서 거기에서 철을 분리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가장 열을 받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자존심적으로 상처를 받은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왜? 프랑스는 파리가 함락되면서 많은 정말 고충을 거뒀죠. 그죠? 그거 보면 이제 뭐 유태인들도 엄청나게 죽고요. 그냥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서 정말 그냥 천적과 같이 사사건건이 독일을 갖다가 목매려고 했습니다. 그냥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독일을 무조건 묶어둬야 된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은 사실은 고개를 팍 숙이고 있었죠. 독일 국민은. 왜? 죄를 지었잖아요. 엄청난 전쟁과 유태인 학살과 뭐 여러 가지 큰 이제 정말 죄를 져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아릴 수밖에 없었는데 역설적으로 가장 원한이 많은 프랑스가
지금의 독일이 부흥하게끔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왜 프랑스가 독일을 끌어냈나 하죠. 그거는 프랑스의 그 논란 가슴이죠. 야, 독일을 그냥 저렇게 두면은 저놈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뭘 하는지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철인데 그걸 감시할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은 뭐를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탄광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가 탄광에서 독일이 얼마만큼의 석탄을 가져가고 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전부 다 그러니까 탄광 자체를 유럽에 있는 탄광을 모두 뭐냐면은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자. 공동의 재산으로 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뭐 누가 어떤 걸 가져가고 하는 걸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감시하기 위해서 철광과 석탄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1950년대 슈망 선언에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EU를 리딩하고 있는 국가는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기도 EU를 리딩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은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아니고요. 누굽니까? 지금은 독일이 바로 넘버원 국가로서 거의 EU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EU를 이끌어가고 있고 EU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래 됐냐? 이 철강 공동체가 이제 처음에는 감시를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뭡니까? 이제 철강으로 하다 보니까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뭐 우리 뭐 철강 뭐 별 뭐 전쟁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뭐 해갖고 했다가 이제 미운정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별로 나쁜 짓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 뭐 미운정 들어가고 술도 같이 마시고 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노는 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좀 장사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다가 그럼 우리가 뭐 이게 모이고 늘 하니까 뭐 다른 거 있나? 우리끼리 경제 공동체 우리끼리 시장 한번 같이 한번 허물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것이 이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라 해가지고 이제 그 ESSC 그거 이제 그거 됐죠. 하고 발족을 하고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U 가기 전에 ECC하고 그다음에 유럽 원자력 공동체를 갖다가 또 이제 형성을 합니다. 이제 원자력도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공동으로 또 일본 이게 하니까 이게 또 미국이 터뜨리니까 누가 또 원자력 할 수 있거든요. 유럽에서 또 하니까 이것도 우리 중에 또 하나가 또 원자력을 가지면은 힘의 균형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뭐냐면은 EU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EU가 성장하다가 67년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93년에 EU가 발족하게 됩니다. 1993년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EU로 발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월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족해 있다가 우리가 EU의 헌법을 리스본 조약입니다. 리스본 조약은 이제 한참 뒤에 2009년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중간에 또 EU가 처음에는 조그만 이제 잘 사는 국가끼리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쪽에 동유럽에 이제 그 좀 못 사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다 끌어들입니다. 유럽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2009년에 12월에 리스본 조약을 맺어가지고 EU의 헌법으로 이제 하고 그 룰에 의해 가지고 EU는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편은 3편입니다. 죄송합니다. FTA 3편은 잠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4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